그동안 전력기기를 공부를 할 때 GE 베르노바나 지멘스나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나 똑같은 전력기기 업체들로 구분을 했는데 주가를 보게 되면은 분명히 현저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유도 바로 이 천연가스 발전의 가속화 때문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연관된 종목이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멘스 에너지나 GE 베르노바에 보다 더 가까운 기업은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쌤 김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필살기 시간입니다. 우리가요 지난번에 테마파크를 통해서 전력기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잖아요. 근데 현재까지 글로벌하게 이 전력기기들의 주가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테마파크로 정리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발전된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교양을 쌓는 공부의 차원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포트폴리오 구성에도 영향을 조금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거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투자 포트폴리오에도 조금 생각할, 고민할 거리를 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필살기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력기기에 대해서 조금은 저의 발전된 시각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제 얘기가 당연히 정답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래도 다른 데서 잘 못 보는 글로벌 전체 시각에서 우리 시장까지 딱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제 이야기 한번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요런 바람입니다. 그럼 피디님 바로 시작해 볼까요? 독일의 지멘스 에너지, 미국의 GE 버노바에서는 의미 있는 상승 전환이 있기에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고 하셨는데요. 이후에 특별한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일단 증시가 이후에 이제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었잖아요. 특히 이제 조정을 받았던 하드웨어 쪽에서 전반적인 회복이 나타나면서 단기의 흐름은 전력기기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두 다 주가 회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로 보면은 모두 다 상승하고 있는 그런 유사한 형태처럼 느껴지지만 중장기 추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분명히 다른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프 두 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테마파크를 통해서도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지멘스 에너지 그리고 GE 베르노바 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중장기에 뚜렷한 상승 추세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글로벌 전체로 보면은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까지도 유사한 형태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또 다른 그래프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미국의 이튼 코퍼레이션 그리고 프랑스의 슈나이더 일렉트릭 같은 회사인데요. 이 회사들도 글로벌하게 제가 지난번 테마파크를 통해서 글로벌 탑티어 전력기기 회사로 구분을 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또 이튼 코퍼레이션이랑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또 비슷하죠. 그리고 중장기 추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앞서 봤던 지멘스 에너지나 GE 베르노바는 중장기 상승 추세이지만 이튼 코퍼레이션이나 슈나이더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추세 자체가 상실된 상태에서 단기 반등만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전력기기를 공부를 할 때 GE 베르노바나 지멘스나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나 똑같은 전력기기 업체들로 구분을 했는데 주가를 보게 되면은 분명히 현저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시장의 이야기를 듣는 게 또 우선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고민을 조금 더 심화시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4개의 회사들은 기본적으로는 전력망 구축 그리고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전력기기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좀 다른 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지멘스 에너지나 GE 베르노바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 구축 산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직접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 생산 기업이라는 차이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정확한 분류는 아니겠지만 이튼 코퍼레이션 그리고 슈나이더 일렉트릭 같은 회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를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이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회사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 지멘스 에너지나 GE 베르노바 같은 회사는 전기를 만들고 또 그 고속도로도 일부 관리하는 회사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구분을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이 그림 같은 거 좀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도 이튼이랑
슈나이더와는 다르게 지멘스 에너지, GE 베르노바처럼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 미쯔비시 중공업도 이튼 코퍼레이션 같은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회사라기보다는 지멘스 에너지처럼 에너지를 만들고 고속도로까지 관리하는 그쪽 계열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로는 모든 종목의 주가가 다 좋죠. 하지만 사실상 큰 추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전력기기가 다 좋은 건 아니고 전력을 생산해서 전력기기까지 관리하는 이쪽의 기업들이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력기기 종목 중에서도 전력 생산까지 담당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훨씬 견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력 부족 국가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전력 설비 자체가 굉장히 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이들 강조가 됐을 겁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이 정말 전기 잡아먹는 하마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력 부족이 더 심각해졌고 이것 때문에 노후 설비 교체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수요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이 모든 전력기기의 주가가 다 동반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전력 생산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로 냈던 일성이 국가 에너지 사태를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제 주로 화석 연료 발전에서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 이제 가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그걸 뚫어 막은 거죠. 그리고 나서는 원전 그리고 기존 화석 에너지 발전을 더 독려하는 상황으로 지금 환경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장 화석 에너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이렇게 보면 이제 석탄을 이용한 신규 발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신규 투자 자체도 부족하고요. 이게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미 이제 생산 단가가 다른 친환경 에너지보다도 더 비싼 수준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석탄 에너지는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되지 않고 있고 결국은 이 에너지 시장에서 퇴역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기존의 친환경 에너지가 차지하지 못하는 부분을 대체하는 결국 화석 에너지의 발전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 화석 에너지는 아니지만 원전 그리고 화석 에너지에서는 천연가스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입니다. 그런데 요거 두 개를 또 조금 비교를 해보게 되면 대형 원자료 같은 경우에는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게는 한 5년, 길게는 한 15년까지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거는 소형 원자로잖아요. SMR. 요것도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완벽히 충족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상업화가 2028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거잖아요. 그리고 건설 기간도 짧아요. 건설 기간이 짧게는 1년도 안 걸린다고 하고 뭐 길게 해봐야 4년 정도라고 상당히 빠르다고 합니다. 미국이 트럼프가 오면서 에너지 발전 정책의 일종의 슬로건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라고 합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원자력을 계속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추세는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이게 2028년 이후부터란 말이죠. 그러면 2028년까지 모자라는 부분, 부족한 부분은 유연하게 화석에너지를 이용해서 대응하겠다라는 게 미국의 에너지 발전 정책인데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천연가스고 그 과정에서 결국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전력기기 종목 중에서 지멘스 에너지나 GE 베르노바나 미쯔비시 중공업의 주가가 굉장히 남다르잖아요. 근데 이 이유도 바로 이 천연가스 발전의 가속화 때문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천연가스 발전이 가속화되는 것이 앞서 본 지멘스 에너지, GE 베르노바, 미쯔비시 중공업의 주가 상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 천연가스 발전소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은 뭐냐면 바로 가스터빈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지멘스 에너지 그리고 GE 베르노바 그리고 미쯔비시 중공업 이들 기업이 바로 이 가스터빈 시장의 글로벌 빅3입니다. 이 기업들 요번에 최근에 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이 가스터빈 시장의 고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다 이게 유틸리티잖아요. 그럼 유틸리티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IT처럼 연간 성장률 30% 40% 이렇게 안 나옵니다. 유틸리티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2028년까지 GE 베르노바
쪽 이야기만 들어보면 두 자릿수 이상으로 3년 연속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올라요. 지난해 2024년에 가격 인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가격 인상이 한 번 더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냐면 앞서 지멘스 에너지, GE 베르노바, 미쓰비시 중공업 이게 가스터빈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기업의 가스터빈 생산 설비 자체가 부족해요.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설비 자체가 부족해서 결국 현재는 가스터빈이 기본적으로 공급 부족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빅3는 가스터빈 생산 설비를 대규모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현재는 천연가스 에너지 시장은 천연가스 발전과 함께 관련된 가스터빈 시장까지 본격적인 투자 사이클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결국은 가스터빈에 대한 강력한 수요증과 공급 부족 상황 속에서 전력기기 업종 중에서 이튼 코퍼레이션,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반등만 하고 있는데 지멘스 에너지, 그리고 GE 베르노바, 미쓰비시 중공업까지 그냥 랠리를 보이게 하는 그런 차별화의 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테마파크에서는 글로벌 전력기기 업종들이 움직일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도 주목해보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전력기기에서도 차별화된 흐름이 있다면 우리나라 주식은 어떤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연관된 종목이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력기기 딱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관성처럼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테마파크는 되게 관성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 그동안은 전력기기 하면은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혹은 뭐 LS 일렉트릭 이런 것들을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앞서 우리가 확인한 대로 글로벌 전력기기 자체가 가스터빈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의 흐름 자체가 완벽하게 차별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관심 종목군을 조금은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글로벌 기업을 이튼, 슈나이더 쪽으로 하나 구분을 했고 지멘스 에너지 그리고 GE 베르노바 쪽으로 이렇게 하나 구분을 했었잖아요. 요 구분법을 그대로 우리나라 기업으로 가져다 대면 이튼 코퍼레이션이나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연관관계가 높은 기업이 우리나라의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지멘스 에너지나 GE 베르노바에 보다 더 가까운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요것도 이제 표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표도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좀 넣으시고 투자의 관점 가지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지멘스 에너지 그리고 GE 베르노바 요 종목과 연결되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면 그럼 이제 가스터빈을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가스터빈 시장에서는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나? 요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솔직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글로벌 탑 플레이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미 H급 대형 가스터빈을 개발을 했고 요거를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 상업 운전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 가스터빈에 대한 기본적인 개발 능력은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지난번 테마파크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전력기기 에너지 사업은 국가별 진입장벽 그리고 산업별 진입장벽이 워낙 높아요. 왜냐하면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테스트와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아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그냥 국내에서 그냥 가스터빈을 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해외 진출은 조금 되게 요원해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랑 유럽이 지금 공급 부족 사태잖아요. 그들이 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해외 진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미국의 중서부 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 개발사하고 2028년까지 2.5기가와트급의 가스터빈 공급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 글로벌 가스터빈 기업들의 주가 상승과 충분히 연결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국내에만 투자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다른 전력기기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관성으로 생각을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 원전이란 말이에요.
특히 뭐 SMR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데 저는 뭐 원전도 원전이지만 가스터빈 시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전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가스터빈은 금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계열상으로 보면은 수익으로 다가오는 시점은 가스터빈 쪽이 조금 더 빠를 거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볼 때 너무 원전 쪽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우선 전력기기 쪽은 지난번에 테마파크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계속해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곳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우리가 뭐 몇백억씩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이것도 갖고 있고 저것도 갖고 있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제한된 돈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송배전 같은 전력망보다는 가스터빈에 조금은 더 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투자를 생각할 때는 주가가 덜 오른 이튼 코퍼레이션보다는 주가가 많이 오른 GE 베르노바가 조금은 더 나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냥 관성적으로 전력기기 하면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주공업 이런 것들을 떠올렸는데 이제부터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전력기기 쪽으로 해서 포함을 시키고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를 조금은 더 우선순위에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를 너무 원전으로 한계지어서 생각하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필살기에서는요. 저도 관성적으로 접근을 했었던 전력기기에 대해서 조금은 더 심화된 제 판단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주가가 안 오른 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지멘스가 상승하고 GE 베르노바가 랠리를 보이면 이튼도 따라가겠지. 슈나이더도 따라가겠지 이런 기대를 더 많이 하십니다. 이제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긴 한데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상승하는 내용 자체에 분명히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주가에 차별화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면 우리는 그 차별화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는 여전히 가스터빈을 중심으로 한 전력기기 업종 이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우선순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오늘 제 이야기가 정답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도 제가 나름 굉장히 열심히 정리했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니만큼 여러분들의 투자에 최소한 조금이나마 도움은 되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필살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이고요. 우리 찐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